보조편은 본편에서 생략한 수학적 설명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용되는 수학은 고차원적인 것은 배제하고 대학 1학년 과정의 교양 수학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번 첫 번째 편은 본편 세 번째의 양자이론의 배경으로 고전이론에 대하여 수학적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편 설명은 양자이론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데에도 기본이 됩니다. 과학, 특히 물리학에서 수학을 사용하려고 하면 관찰한 자연 현상을 정량화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 사용할 역학에 관한 주요 성질들을 표시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과학의 대상인 자연 현상은 공간상의 물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물체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하여 좌표를 설정하는데 3차원 좌표를 사용하게 됩니다. 3차원 좌표 중에 직교 좌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철학자로 잘 알려진 데카르트가 처음 고안했기 때문에 카테시안 좌표라고도 합니다. 이는 X, Y, G의 세 개의 축이 원점이라고 부르는 한 개의 점의 세 개의 축을 90도의 각도로 교차합니다. 그리고 물체는 공간을 차지하지만 질량의 중심은 점으로 가정하여 물체의 위치를 질량 중심의 세 개의 좌표로 표현합니다. 3차원 공간에서 직교 좌표가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쉽지만 역학에서는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이 중심점에서 퍼져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직교 좌표 이외에 구형 극좌표로 불리는 r, 세타, 파이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r은 원점에서 거리이며 세타는 직교 좌표로 하면 g축인 원점을 포함한 중심축과 r선의 사이의 각도이며 파이는 r선이 g축의 수직인 xy 평면에 투사한 선이 x축과 이루는 각도를 의미합니다. 직교 좌표와 구형 극좌표 사이에는 표시된 것과 같은 서로 변한 관계를 보입니다. 그리고 편의에 따라 또 다른 좌표 체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역학을 위하여 위치를 표시하는데 앞서 설명한 3차원 좌표 표시 대신 일반적인 위치를 Q로 표시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식으로 표현하기 위한 몇 가지 양들이 있는데 시간은 t, 질량은 m, 속도는 v로 q를 시간에 미분한 형태 q-로 표현하고 운동량은 p=mv 또는 mq-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가속도는 a로 q를 2번 시간에 대하여 미분한 것으로 q+로 나타냅니다. 에너지는 E=T+V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입니다. 운동 에너지 T는 2분의 1 mv 자승 또는 p 자승 나누기 2m으로 움직이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포텐셜 에너지 V는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지는 에너지로 위치의 함수인 VQ가 됩니다. 한 개의 변수에 대하여 미분은 dq, dt와 같이 쓰지만 두 개 이상의 변수에 대하여 미분을 표시하는 편미분은 약간 다르게 표현합니다. 뉴턴의 두 번째 운동 법칙에서 속도의 변화인 가속도는 힘에 비례하고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한다는 것으로부터 F=ma의 운동방정식이 구성됩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지는 능력으로 위치의 이동이 있으면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가 생기는데 이는 1이라는 에너지의 소모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과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기준점을 중심으로 거리가 멀어지면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에너지와 변이가 반대이기에 음의 부호가 들어가서 델타 V는
마이너스 F 델타 X가 되는데 이를 미분 형태로 표시하면 F 이퀄 마이너스 dV dx로 표시됩니다. 뉴턴 역학의 예로 스프링의 질량 m인 추가 진동하는 단순 조화 진동자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간에 따라 위치와 운동량이 변화하는, 즉 궤적을 구하고 에너지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합니다. 단순 조화 진동자는 1차원으로 표시할 수 있기에 위치는 x로 표시하면 힘은 위치에 비례하는데 진행하는 방향과 반대로 작동하며 스프링의 강도를 나타내는 성질인 힘상수 K가 비례상수가 되어 힘은 F 이퀄 마이너스 KX로 표시됩니다. 최대 변이는 A로 나타냅니다. 앞에 힘과 포텐셜 에너지의 관계를 사용하면 X에 따라서 변하는 힘에 대하여 적분을 하여 포텐셜 에너지가 X의 2차 함수로 변하는 포물선 형태를 보인다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힘에 의하여 단순 조화 진동자의 운동 방정식을 구성하면 2차 미분 방정식이 구해지고, 이 미분 방정식은 어렵지 않게 해를 구할 수 있는데 사인이나 코사인 또는 익스포넨셜 허수지수 함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인 함수를 해로 하면 진동이 시작하는 곳을 초기 조건으로, 시작 위치를 파이로 하면 시간에 따른 위치를 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뉴는 진동수로 힘상수와 질량에 의하여 결정되고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 주기 t와는 역수의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는 시간에 미분을 하면 코사인 함수로 얻어집니다. 그리고 총 에너지를 구하기 위하여 운동 에너지를 구하면 식과 같이 주어지고, 앞서 구한 포텐셜 에너지와 합을 하면 간단하게 2분의 1 KA 자승의 일정한 값을 얻게 됩니다. 이는 단순 조화 진동자는 진동을 하는 동안 총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만족시키는 것을 보입니다. 그리고 총 에너지가 일정하기 때문에 순간순간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향이 바뀌는 순간은 속도가 0이 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0이고 모든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로 그 값이 2분의 1 KA 자승으로 최대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뉴턴 역학은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수학적인 해를 구해 XT와 VT의 궤적과 에너지를 구하여 시스템의 운동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단순 조화 진동자와 같이 단순한 시스템의 경우는 해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나 3차원의 시스템에서 여러 물체의 상대적 운동의 경우 수학적인 해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다른 방법으로 라그랑지안 또는 해밀토니안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뉴턴 역학이 완성된 후 힘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결과를 구하는 방법과 달리 에너지와 관련된 작용을 정의하여 외부적 요인이 아닌 내부의 성질을 사용하여 결과를 구하는 방법으로 시스템에 따라 수학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고전 이론의 다른 방법입니다. 영국의 패러데이는 전기와 자기 현상이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된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떨어져 있는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뉴턴의 중력 이외에 전하 사이의 상호작용, 그리고 자기력 등에 대하여 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방법을 고안합니다. 종이 위에 쇳가루를 뿌리고 자석을 밑에 대서 자기장을 관찰한 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하에 의하여 전기장이 발생하는데 전하가 움직이면 전기장도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가 진동을 하게 되면
전기장도 따라서 진동하면서 파동이 되면 이 파동이 퍼져나가는 전기장이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원거리 작용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속도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세기 초 빛의 회절 실험에 의하여 파동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1865년 맥스웰은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하여 4개로 이루어진 맥스웰 방정식으로 정리합니다. 4개의 방정식 형태는 표현되는 방법에 따라 약간씩 표현이 달라집니다. 크게는 적분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과 미분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미분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진공 속에서와 물질 속에서도 약간 다른 형태로 보여집니다. 보여진 식은 미분 형태로 물질 속에서 나타낸 것입니다. 이 4개의 식은 기초 물리학 수준에서 배우는 것들로 3차원 공간상의 벡터 미분 형태의 델이라는 역삼각형 형태의 기호로 닷 프로덕트는 벡터가 바깥 방향으로 향하는 정도, 크로스 프로덕트는 벡터가 소용돌이 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식은 쿨롱의 법칙을 확장한 전기장의 가우스 법칙이고, 두 번째 식은 자기의 홀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자기장의 가우스 법칙이고, 세 번째는 자기장 진동에 의하여 전기가 발생하는 전자기 유도의 패러데이 법칙이고, 네 번째 식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앙페르 법칙을 일반화한 것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식을 기본으로 각각 벡터 연산 관계식을 적용하고 다른 식들을 이용하면 전기장과 자기장의 파동 방정식이 얻어집니다. 이 파동 방정식은 2차 미분 방정식인데, 이 식의 해가 빛이 전자기파를 표시하는 파동식이 됩니다. 이 파동이 빛의 속도와 동일한 속도로 진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편은 본편 3편의 보조편 첫 번째로 고전 이론의 기본적인 수학을 설명하였습니다.